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4강 결산 붕괴와 장부 마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죠. 회계 처리하고 결산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43강과 44강만 집중 반복하면 여러분은 결산과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결산 붕괴와 장부 마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복습입니다. 결산이란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다. 결산 붕괴,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교과서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정산표 작성이 필요하다 하는데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큰 실익도 없습니다. 기록 분류, 요약, 보고를 봅시다. 매 거래시마다 분기장과 총계장간을 작성하고요. 분기장에 작성한 걸 총계장 원장에 이기를 하는 거죠. 결산 시에 수정 후 시산표,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분계장입니다. 모든 기준거래뿐만 아니라 결산거래도 거래 날짜별로 작성하는 장부장이다. 총계정원장은 분계장의 모든 거래를 계정 과목별로 T계정에 집계하는 장부다. 유식한 말로는 전기라고 씁니다. 옮겨 적는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영구계정이다. 왜 그렇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현금은 계속되고 제품도 늘었다 줄었다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에서는 현금, 자본에서는 이익계정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1년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익계산은 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와 섞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든 원가든 1년 뒤에는 집합손익으로 대체된 후에 폐쇄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다시 시작합니다. 하루살이 계정인 집합손익으로 다 집계된다. 수익과 비용은. 결산 붕괴는 수정사항 붕괴, 결산사항 붕괴, 장부 마감 붕괴가 있는데 이 수정사항 붕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본래 중급 회계 영역이고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장부 마감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결산사항 붕괴입니다. 귀, 발, 실, 평배추 6개로 이루어지고요.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귀와 발이 시려워서 평야에 있는 배추로 이렇게 감쌌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재고자산의 기간 기술의 귀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1년 단위로 집계하므로 연말에 가서 12월 31일자냐, 그 다음 연도 1월 1일자냐, 자산 부채가 어디에 소속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매출 목표가 100억인데 11월까지 80억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12월 달에 20억의 가공 매출을 일으키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인식 기준, 주로 상품 매출 같은 경우는 매입, 보관, 판매 영업, 계약, 출고, 인도,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 등 회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상품 매출은 인도되었을 때 인식을 합니다. 매출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출 확대 사례를 한번 봅시다. 부의, 부탁, 고의, 과실 등으로. 영업부서가 20억을 발행하고 20억을 인식했다. 인식했다는 것은 매출 채권 20억, 매출 20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연도 1월 3일 재고 실사 결과 창고에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즉 인도가 안 됐어요. 그러면 매출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매출 20억, 매출 채권도 반대쪽에 20억 상세 회계 처리를 1월 3일자에 하되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한 걸로 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의 축소 사례도 있습니다. 후입성적법을 회사가 계속 적용할 경우 매입 단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연말에 불필요하게 재고자산을 매입하면 나중에 재고자산이 판매된 것이 매입한 것이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매출 원가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 중에는 이제 귀, 발, 발실, 발생주입니다. 선미, 이거 18강에 있었죠. 그래서 선급비용, 비수수익, 선수수익, 비지급비용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 발, 실사와 장부차입니다. 실사는 재고자산, 현금, 바드러움, 유형자산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경우 실사수량과 장부가 다르면 반드시 실사수량으로 장부를 수정해야 됩니다. 실사와 장부가 다르다? 실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인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재고자산의 파손 사례를 봅시다. 장부에는 100박스가 있었는데 재고자산 실사 결과 98박스는 양호한데 2박스는 파손되어 판매가 불가능하더라. 박스당 매입원가는 10,000원이다.
회사는 조사한 결과 정상파손으로 간주되었다.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럼 매출 원가 2만 원, 상품 2만 원 잡으면 됩니다. 참고로 26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상파손과 비정상파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 분실 사례. 회사는 장부에 300만 원인데 실사 결과 299만 원, 1만 원이 부족하다.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럴 때 1만 원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금 날리고 잡손실 처리합니다. 항상 실사 결과로 장부를 조정하면 되고 밝혀지지 않으면 잡손실 처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귀발실 평배추에서 평가입니다. 자산평가. 보통 자산부채는 취득 원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결산 시에 해당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시가 또는 순실현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이 평가 대상이고 재고자산과 투자 주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귀발실 평배추 중에 배입니다. 원가 배분,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상각비 등이 대상이고요. 상품 같은 경우 재고자산은 매일 매출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매출은 발생 시마다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매출원가는 연말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랬죠. 기초재고와 단기 매매액을 합쳐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배분한다. 선입선출법 등 가상의 방법으로. 물론 접대비나 다가로 사용하면 거기에 맞게 접대비,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5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재고자산은 아시다시피 구매한 금액 70억을 매출원가 20억 그리고 기말상품 50억으로 배분했던 것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를 팔려고 사왔지만 접대나 광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에 맞는 계정 과목을 써서 상품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귀발추 중에서 유형자산 원가 배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가상각이란 자산 평가 과정도 아니고 감소분 측정 과정도 아닙니다. 오직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 내용연수 동안 정해법 등 가상의 방법으로 취득원가를 배분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본질은 수익 비용 대응이다. 여기에서 영상을 꺼도 됩니다. 이거 한 줄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선입선출법 등 가상의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과 보관용 건물과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면 사과 보관용은 감가상각비를 매출원가로 그리고 그냥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귀발실 평배추 중에 추 마지막입니다. 부채 추정은 충당부채, 우월부채, 사채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충당부채와 우월부채를 제외하고 사채나 차입금, 임대보증금, 부채평가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대상은 합리적 추정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해라 이겁니다. 다음에 장부 마감 분계 되겠습니다. 43강의 복습입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은 집합손익으로 대체한다. 봅시다. 이와 같이 매출이 처리됐으면 집합손익으로 대체한다. 이게 핵심이고 재무상태표 개정은 차기 2월 한다. 이와 같이 현금이 남아있으면 차기 2월 현금 하는데 이런 개정은 회계처리는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상품 잔액이 남았을 때 이런 회계처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자본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식분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됩니다. 수정호 시산표는 43강에서 했었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음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그리고 정의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주소까지 5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익잉여계산서는 대상이었지만 요즘엔 주석 일부분으로 빠졌습니다. 사실은 자본변동표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이것은 작성 방법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기준원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회계 기준을 치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삼성전자 다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창을 열고요. 다트라고 치시면 다트 전자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들어가서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치고 들어가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 공시만 누르시면 우리가 알고 싶은 사업 계획서가 나옵니다. 이 안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연결이 주재무제표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위해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나와 있죠. 주석을 보면 일반사항, 회계처리 방침 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산 부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있는데 이건 하나로 치겠습니다. 자본면도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동자산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68조가 되겠네요. 제일 큰 자산은 보니까 140조, 유형자산. 그렇죠. 공장 덩어리니까 삼성전자는. 부채가 나와 있고 별로 없네요. 자본이 224조, 거의 부채가 없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 170조, 매출 26조의 이익을 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기 순이익은 25조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 이후에 몇 가지를 조정하는 걸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각 계정 항목별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각각 나누어지고 기초에서 기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주석도 일반적인 사항, 회계처리 방침 등이 나오고 재고자산을 누르면 각각의 금액들이 자세하게. 그리고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연도 말에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로서 결산분계, 수정시장표, 재무제표 작성 순서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